이 시간에 강의할 사진가는요, 앙드레 게르테치입니다. 이 앙드레 게르테치는 프랑스 사진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앙드레 게르테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진가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 있고요. 하여튼 프랑스 사진의 그 중심축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사진가가 이 앙드레 게르테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앙드레 게르테치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1894년에 그 헝가리 사람인데 주로 활동은 이제 프랑스에서 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사진의 중심이 될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유럽이란 나라는 제가 세계사 쪽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그 왕래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래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륙이기 때문에 헝가리 출생이면서 프랑스 사진계의 대부가 이 앙드레 게르테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912년에 이 카메라를 처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소소한 일상,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학으로 이제 사진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사를 배우다 보면 그 독학으로 한 사진가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학이라는 건 사진 기술적인 내용을 스스로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스스로 공부했다라는 거고, 그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자신의 그런 삶이나 다른 예술 분야나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독학으로 공부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이 앙드레 게르테치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여줬던 사진은 그 말년의 모습이고, 요거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이 이 앙드레 게르테치인데,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헝가리에서 출생한 헝가리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제가 자꾸 유태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무역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증권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돈을 좀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했던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자신의 그 주변의 소소한 일상들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느낀 그대로를 표현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사진 작업을 꾸준히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앙드레 게르테치의 이제 사진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70여 년 동안을 이제 사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사진 작업을 하는 사진가들이 상당히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앙드레 게르테치도 70여 년 동안을 사진 활동을 해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나 파리나 뉴욕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를 오가면서 자신의 세계 사진을 펼치는데, 이 사람은 1914년부터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가를 하고, 이 전쟁 기간에도 자신의 그런 동료들, 군인들을 촬영하는 그러니까 사진 촬영은 계속 쉬지 않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영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1918년에 증권회사로 돌아와서 아마추어 사진가로 활동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은 아마추어 사진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뜻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로 대신한 게 자기는 아마추어 사진가다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마추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참신하고 신선한 방법을 갖고 사진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사람은 특정한 유행, 특정한 장르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스타일과 주제가 일관성을 지켜나가고, 사진을 통해서
자, 그냥 일기를 쓰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소한 일상들을 담았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듯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성을 사진에 담아낸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 앙드레 겔테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잘 그렇게는 못하는데 뭐 강의할 때는 또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자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잘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앙드레 깨르테치처럼 우리가 뭐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서 나는 뭐 예술한다, 작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기 쓰듯이 자신의 그런 자주 다니는 길, 뭐 출퇴근길, 일하는 주변의 공간에서 그날 자신의 눈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로 사진 작업을 평생 동안 해왔던 사진가가 이 앙드레 깨르테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헝가리에서 1925년도에 이게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파리로 이주해가지고 라이카 카메라를 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라이카 카메라. 그러니까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든 뭐 하여튼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이 라이카를 많이 선택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라이카 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앙드레 깨르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마저 이 라이카를 아주 극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이카 카메라가 그 정도로 우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요즘 아직까지도 그 카메라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 뭐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뭐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카메라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자신들의 그런 브랜드 값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앙드레 깨르테치도 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도 마찬가지지만 라이카를 아주 극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당시에 그 유명했던 활동이 많았던 그 다다이스트라든가 예술가를 만나면서 자신의 그런 예술적인 시각을 굉장히 이렇게 넓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이 추구하는 사진적인 방향을 꾸준히 갔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파나 어떤 장르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만의 사진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브라사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네이, 뭐 로버트 카파, 뭐 이런 사람들, 그 만네이는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강의를 해드렸고, 브라사이도 강의가 아직 안 들어갔는지 제가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로버트 카파도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다 세계적인 사진가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뭐 사진적인 그런 거를 좀 확장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26년부터 1935년까지는 프리랜서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여러 잡지사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 사진가로서의 확실한 자리를 굳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 파리로 와가지고 그 초현실주의, 다다이스트, 뭐 구성주의 등 모더니즘 예술 운동의 옹호자들하고 활발히 교류를 하지만 어떤 사조나 어떤 그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사진적인 철학을 꾸준히 밀고 나갔던 사람이고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도 이 앙드레 깨르테치의 대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몬드리안이라고 구성주의 회화인가 하여튼 우리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몬드리안이라고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몬드리안 제가 아주 발음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이 밤에 이 컨디션이 좀 깔아앉은 상태라 더 발음이 안 좋은데 하여튼 이 몬드리안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는지 뭐 약속이 됐는지 몬드리안 집에 가가지고 지금 거실에서 몬드리안을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구성적인 요소라 모든 게
아주 완벽할 정도로 몬드리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사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하고의 교류를 했던 사진가가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다, 브레송이래요. 앙드레 깨르테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진 미디어의 잠재적 표현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가, 그 다음에 사진의 형식, 기술적 형식에 굉장히 주목한. 그러니까 이 사람 사진을 보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정물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찍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거리 스냅, 뭐 풍경, 그다음에 이런 정물, 뭐 인물,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뭐 풍경이면 풍경, 뭐 다큐면 다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찍고자 하는 대상은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각으로 찍지만, 거기에서 사진 미디어의 잠재 표현 가능성들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사진의 형식적, 기술적 혁신에 주목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앙드레 깨르테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르테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진의 세계는 목격한 것과 느낀 것 모두를 카메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거, 또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느꼈던 분위기, 이미지들을 잡아내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분위기의 사진도 있고, 어떤 사진들은 상당히 스트레이트한 경우의 사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게르테치의 사진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게르테치는 삶의 편린과 현실의 조각들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게르테치의 사진적인 특징이고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1930년 잡지 뷰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과학적 유리 질이 좋지 않은 왜곡이 심한 그런 변형된 거울을 이용해 갖고 변형된 인물상, 변형된 누드를 촬영한 사진가가 이 앙드레 깨르테치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봤지만 이렇게 지금 이 촬영 그 소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왜곡으로 불리는 시리즈 사진도 또 깨르테치를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영장에서 이런 반영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울에 의한 왜곡된 영상하고 유사한 사진은 이 헝가리에서 수용하는 사람에서도 이런 형태의 표현 방법이 거의 동일시하게 표현이 돼서 왜곡 사진 시리즈의 전조로 평가받는 그런 사진이 또 깨르테치의 사진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앙드레 깨르테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이런 거로, 이런 사진을 표현함으로 해서 이 사람도 구성주의 사진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이 구성사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브제를 직접 만들고 연극 무대나 뭐 특별한 소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촬영하는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구성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앙드레 깨르테치 이 사진이 이런 구성사진의 시작점이고 구성사진의 대가로 평가받는 이런 사진이 요 포크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 자체까지도 이런 형태의 작업으로 구성사진가의 포문을 열고 구성사진의 포문을 열고 이런 구성사진의 대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이 보고 느낀 거를 화면 속에 담아내는 이런 사진적인 철학으로 표현했던 사진가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방가르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위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위 사진가로 불리기도 했고 스트레이트한 사진가로 불리기도 했고 뭐 다양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사진 작업을 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할 때 히틀러의 그런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새로운 삶을 터전을 닫고 자신의 사진의 새로운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대우받았던 그런 승승장구했던 그런 상황보다는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을 한다라고 그래요. 처음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프리랜서 소속돼 가지고
계약을 1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뭐 키스톤인가 거기에 계약을 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계약이 파기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끊긴 거예요. 뭐 하퍼스 바자나 보그지에서도 이 게리 테치의 이런 색다른 그 남들과 다르게 보는 그런 시선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리 테치의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진에 의뢰도 없고 해서 상당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출신이 헝거리라는 출신도 그 지역색이 강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또 이 사람이 사진 작업하는데 또 문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누구예요? 그 리차드 아벤더이나 어빙 페인의 그 세계적인 인물 패션 사진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진가들을 발굴해낸 그 아트 디렉터인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의 눈에 띈 거예요. 이 앙드레 게르테치도. 그래서 앙드레 게르테치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의 제안으로 뭐 파리의 날이라는 그런 자기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집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많은 사진가들의 그런 그 도움을 줬던 그 아트 디렉터가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도비치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앙드레 게르테치는 프랑스 사진에 아주 대부로 인정받고 있고 이 앙드레 게르테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에서도 그 이 초창기 그 게르테치의 사진과 사진하고 비슷한 연상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브레송 사진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리의 스냅적인 요소의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우리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대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졸모선 신사하고 베레머슨 뭐 젊은 친구가 그 이 문틈으로 안에 그 텐트 안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 이런 사진도 이 게르테치의 초창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거리 스냅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뭐 결정적 순간에나 나올까 말까 그런 형태의 아주 재밌는 포맷으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몇 장의 게르테치의 사진을 봤지만 계속 쪽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뭐 어느 계파나 어느 표현 양식에 쓸리지 않고 하여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촬영을 했던 사진가가 이 앙리 까르띠에 안드레 게르테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을 가지고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록하지 않는다. 나는 해석한다. 라는 아주 또 멋있는 말을 했으니까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사진을 기록 형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서 사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건 지금 앙드레 게르테치의 셀프 포트레이트의 그림자를 이용한 이것도 또 다른 사진가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85년에 91살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0만 점의 원판 필름과 15,000점의 컬러 슬라이드를 프랑스 문화원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원에 그 사진을 기증을 하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 사진에는 나왔지 않지만 이 사람 사진에 보면 유리창이 총탄을 맞은 것 같은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창문이 그 총알 맞아서 깨진 걸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파리에서 미국 뉴욕으로 넘어올 때 이 필름을 다 정리하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유럽 쪽에서 활동할 때 찍었던 필름 원판이나 이런 건 다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자기 작업실 쪽으로 가보니까 필름들이 남아있는데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찍었던 게 유리 원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셀룰로이드라고 해서 유리연판은 아니지만 그 롤필름이 나오기 전에 유리연판을 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뭐 젤라틴 건판이라는 것도 있었고 클로디오스판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사진술에는 유리원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유리원판으로 찍었던 그 원판인데 그게 깨져 갖고 있는 거를 다시 재촬영해 가지고 그거를 또 작품화 시켜 놓은 사진가가 이 앙드레 게르테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작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진가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가지의 표현 방법이 아닌 이 게르테치처럼 소소한 일상이나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가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나는 보도 사진만 한다, 뭐 나는 다큐만 한다, 나는 풍경만 찍는다, 나는 인물만 찍는다라고 이렇게 물론 한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르티치의 방법론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해볼 만한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